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점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 모셨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참 어려운데 연휴 직후에 또 이제 F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금리 인하 폭이나 향후에 이제 금리에 대한 또 전망 알려주는 점도표에 또 시장에 눈이 가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실지 예상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일단 뭐 첫 번째 금리 인하는 25bp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컨센서스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어제 기컷이 또 다시. 연준이 그 필릭스 곡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다소 연준의 시각이 조금 더 완화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나왔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일단 그 50bp, 그러니까 비컷 가능성이 네. 그 전날 14%에서 40% 이상으로 와. 지금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 반반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이 금리 인하 폭보다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점도표가 조금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일단 9월 달 점도표는 6월 달에 비해서 일단 내려가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이제 내려가는 폭이 이제 얼마나 내려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6월 달 점도표에 가깝게 큰 폭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연준의 정책 실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다시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악재로 작동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연방기금 금리 선물 거래 그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대폭적인 금리 인하 이쪽으로 좀 움직이게 된다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직접적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6월 달 점도표 그리고 현재 선물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금리 레벨 수준 이 중간 정도 수준이 돼야 주식 시장에는 좀 호재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점도표는 한 세 차례 정도 75bp 정도 내려가는 쪽으로 그리고 내년도 점도표는 한 100에서 125bp 사이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성이 좀 잡혀주게 된다면 주식 시장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50bp 지금 뭐 페드와치 지금 열어보니까 계속해서 50bp로 예상하는 비컷 가능성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금리 인하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 시장도 좀 막막하긴 합니다만 지금 부부장님께서는 연휴 지나고 나서 우리 시장 열어봤을 때 이미 뭐 더블 딥을 맞이했다. 미국 시장 추석 연휴 좀 좋을 것이다라는 뭐 의견들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목요일 날 저희가 시장을 열었을 때 장 초반 어떻게 좀 출발을 할까요? 일단 뭐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을 기준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외국인 매도가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가장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좀 진정이 될 수 있어야 한국 시장의 어떤 그 가격 회복력이 조금 더 강화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메리트가 떨어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FMC를 거치면서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주식들이 외국인 매도를 좀 피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일에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또 그 이야기가 나오고 하필 삼성전자에 또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쉬운데 저희가 또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엔캐리 추가 청산 우려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뭐 깨끗하게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뭐 엔캐리라는 거는 그 일본의 엔화 관련 그 투자 자금이 해외로 이제 많이 투자됐던 돈들이 일본 금리가 올라가고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이제 그 본국으로 이제 회귀하는 어떤 흐름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꼭 이게 엔화 움직임에 연동이 돼서 이걸 바라볼 필요성은 좀 없을 것 같고 만일 정말 엔캐리 트레이드가 시작이 되고 청산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진짜라면 신흥국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8월 이후에 신흥국 시장 외국인 동향은 인도, 뭐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아주 브라질까지 이쪽은 다수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매도가 나오는 쪽은 한국하고 대만밖에 없습니다. 한국 시장은 8월 달에 지금 한 8월 이후에 한 7조 원 이상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대만 시장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외국인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 한 7조 원 이상 외국인 매도가 대만 시장에서는 지금 한 같은 기간 동안 26조 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한국 시장하고 대만 시장에 집중이 되고 있고 이건 엔캐리 트레이드 어떤 청산 자금이라기보다는
반도체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외국인 동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엔화 움직임보다는 이런 어떤 반도체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진정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살짝 재채기를 할 때 우리는 정말 많은 타격을 그렇죠. 받고 있는 예. 지금 이제 대만과 한국 쪽으로 반도체 매도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아직까지 삼성전자를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건지, 빠질 만큼 좀 빠진 건지, 반도체주의 향방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방향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싸져 있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고요. 뭐 저가 매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이 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익 전망치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좀 반대로 좀 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코스피 반도체 업종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하고 내년치 이 두 개가 지금 최근 2주 연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게 2주 연속 하향 조정은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본격적인 하향 조정,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55%가 홍콩을 포함한 중국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7월부터 좀 꺾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이 수출 증가율의 둔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반도체 주식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뭐 우선적으로 그 연휴 기간 동안 FOMC도 있지만 연휴를 마치고 미국 시간으로 24일 장마감 후에 마이크론의 연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그 9월 말 예정된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10월 초 발표가 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우려감들을 진정시켜 줄 수 있을지 이걸 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월가에서는 전일 BNP 파리바의 그 의견이 좀 과도하다라고 하면서 이때 또 IR을 통해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좀 있던데 우리 시장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격적으로는 또 좋은 위치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여기서 매도하기는 또 실익 없는 구간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 신규 진입이라던가 아니면 좀 현금을 확보하는 거라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일단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가격적인 매력이 그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진 건 맞긴 한데 네. 더 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과거 반도체 가격 주식들의 저점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낮은 쪽에서 형성이 되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흔히 말하는 락바텀이 될 수 있다로 보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조정 과정은 조금 더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산 중에 어느 정도는 지금 현금 비중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지금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마 미국 대선 전까지는 네. 좀 약간 보수적인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추석 이후로는 증시 방향성에 있어서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좀 더 지속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자산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현금 확보와 더불어서 어떤 섹터에 좀 눈을 간다든지 그런 전략이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수출하고 내수, 내수도 좋지는 않지만 수출주에 집중됐던 어떤 흐름들이 내수 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흐름 맞기 때문에 내수 관련 주식들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정부 정책 측면에서 밸류업. 9월 마지막 주에 밸류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네. 밸류업 ETF도 여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출시가 될 가능성이 연말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업 관련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높여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지금 믿을 것은 정부 정책이 밀어주는 예. 밸류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